혹시 효도계약서 들어봤어요?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 뭐 이런 식의 의무를 동반하는 증여계약인데 생소하실까요? 그렇다면 건물을 증여할 때 보증금을 인수하는 증여, 이건 익숙하지 않아요? 보증금은 증여받는 너가 갚아라라며 빚도 넘기는 증여거든요. 그걸 쉽게 부담을 주는 증여라고 해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게 절세 코드로도 활용된다는 거 들어봤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효도를 잘해도 빚은 갚으라는 그거,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그거, 아는 사람만 아는 마법의 절세 코드. 오늘의 주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먼저 부담부 증여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다는 거 알아요?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증여는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 누가? 받는 사람이.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팔 때 내는 세금, 누가? 파는 사람이. 자, 5억의 보증금이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보고요. 보증금을 자녀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5억 원은 미래에 돈을 주고 산 거와 마찬가지겠죠. 결국엔 자녀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10억에서 보증금 5억을 뺀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녀가 내는 세금, 증여세. 보증금 5억은 자녀가 대신 갚아주니까 대가를 받은 부모가 내는 세금, 양도세. 이 두 세금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올 초 혹시 국세청이 발표한 거 봤어요? 부담부 증여 깐깐하게 조사한다고. 잘 써야 약이지 잘못 쓰면 독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부담부 증여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무조건 줄어요, 증여세는. 하지만 양도세는, 특히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주택자로 10년 전 서울에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현재 10억이고 여기 전세 보증금이 7억이 있다. 단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3,900만 원인데 양도세가 한 4억? 합치면 4억 4천만 원. 잘못하면 폭망한다는 거. 그럼 드라마틱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시세 차익 적을 때. 앞에 사례에서 취득 가격만 9억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증여세는 동일하고 3,900, 양도세는 3,400, 합치면 7,300만 원. 어때요? 드라마틱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마찬가지로 앞의 예시가 이번엔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증여세 똑같은데 양도세 57만 원?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단순 증여와 1억 8천만 원 차이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세금을 떠나서 한 채만 있는데 주기엔 괜찮으시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담보된 채무가 크면 클수록 효과는 더 직방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증여하고 난 뒤에 부모가 전세 계약해도 부담부 증여 가능하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살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세입자로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 부담부 증여하려고. 잘못된 방식이에요. 부담부 증여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증여일 현재 채무인지, 담보된 채무인지, 실제로 인수하는지,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은 있는지. 자, 여기서 채무 상환 능력은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증여일 현재 해당 물건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가 포인트인 거 느낌 아실까요?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현재 담보된 채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채무부담계약서의 작성과 부채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도 필히 준비해야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담부 증여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성인도 요새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부담부 증여하는 순서 알아요? 먼저 부담부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들고 구청 가서 검인 도장하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그리고 등기하는 순서인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원칙 중 채무 상환 능력 기억나요?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뭘로 하죠?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이 서류로 나는 상환 능력이 있다를 보여줘야 하는데,
미성년자나 대학생은 이 서류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구청에서 부담부증여 인정받기도 쉽지 않겠죠. 사실 전세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대출 원리금은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 수증자 본인이 상환만 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본다는 판례도 있는데 뭐 요새는 안 된다니까 괜한 도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마법의 절세코드 부담부증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담보된 채무는 양도세인 거 국세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대신 갚으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텍스파일 구경남이었습니다.